매일 아침 7시 오디오 경제 뉴스 7, 11월 4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CJ 이재현 회장은 컬처, 플랫폼, 웰니스, 서스테이너빌러티 4대 성장 엔진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혁신 성장을 이루고 이를 위해 최고 인재 육성과 일문화 혁신을 최우선 추진합니다. 컬처 분야에서는 CJ가 만드는 음식, 음악, 영상 콘텐츠, 뷰티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와 제품을 세계인이 즐기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기반 고객 중심 경영을 가속화해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장기적으로 CJ만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웰니스는 CJ 제1제당의 기존 건강기능식품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차세대 치료제 중심 레드바이오를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개인 맞춤형 토탈 건강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서스테이너빌러티에서는 친환경, 신소재, 미래식량 등 혁신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신사업을 육성하고 미래 탄소 자원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합니다. 카카오페이가 공모 가격 2배를 웃도는 주가로 증시 입성을 마쳤습니다. 시초가 2배 달성 후 장중 상한가를 치는 이른바 따상에는 실패했어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주가를 기록하며 올해 하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 다운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3일 전 유가증권 시장에 진입한 카카오페이 주가는 시초가 18만원보다 7.2% 오른 19만 3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 9만원 대비 상승률은 114.44%입니다. 시초가는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됐으나 따상까지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중 고가는 시초가 대비 27.78% 상승한 23만원을 찍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25조 1,609억 원으로 코스피 보통주 13위에 등극했습니다. 시총 기준으로 KB금융을 제쳤고 모기업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뱅크 뒤를 이은 순위입니다. 생명보험사의 민원 총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3분기 민원 건수는 5,921건으로 전분기와 비교해 5.97% 감소했습니다. 민원 수는 생명보험사별로 고르게 줄었습니다. 민원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DBG 생명이었습니다. DBG 생명이 3분기 민원 건수는 94건으로 전분기 122건과 비교해 22.9% 줄었습니다. 이어 ABL 생명이 93건으로 전분기 120건에 비해 22.5% 줄었고 교보생명은 499건으로 전분기 626건에 비해 20.2% 낮아졌습니다. 삼성생명의 3분기 민원 건수는 969건으로 전분기 1151건에 비해 15.8%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한화생명 -8.42%, 프루덴셜생명 -16%, 미래에셋생명 -11.95%, 흥국화재 -9.7% 등이었습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속법이 시행되고 불안전 판매가 감소하면서 민원 건수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삼성화재의 배타적 사용권 재심의 요청에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달 1일 회의를 개최하고 삼성화재가 신청한 배타적 사용권 재심의에 관해 미부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화재는 9월 8일 여성 특정암 림프 부종 진단비 등 총 8개 담보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특정자가 면역질환 진단비, 여성 특정암 림프 부종 진단비, 암 진단 후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 총 3개 담보만 배타적 사용권 3개월을 부여받았고 나머지는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며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삼성생명은 10월 15일 조기 난소 기능 보전 진단비, 특정 귀화질염증 진단비, 특정 눈염증 진단비, 특정 안면마비 진단비 등 총 4개 담보에 대해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배타적 사용권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신상품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정과 동의했습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이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위원회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지만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 신용대출 경쟁은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13개 은행 중 가장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곳은 SH수협은행으로 8월 기준 전문직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48%였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연 2.60%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 2.71%, 우리은행 2.80%, 농협은행 2.82% 순이었습니다. 국민은행만 유일하게 3%대인 3.15%를 기록했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 담당 관계자는 업계에서 전문직을 선호하는 것은 시장 논리상 당연한 것이라며 전문직 대상 우대 금리 적용을 중단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HC 치킨은 BHC 비방글을 유포, 벌금형 약식 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 업무 대행사 대표와 증거물 정황상 비방글 배우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 캐슈의 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 치킨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습니다. BHC 치킨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BBQ의 명예훼손 교사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BBQ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마케팅 대행사가 벌금을 받고 종료된 사안이라며 2019년 윤 회장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과거 일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R법계가 위드 코로나 전환에도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구축해놓은 비대면 채널들이 생각 이상으로 효과가 좋았을 뿐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의료기관 빗장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보령제약은 최근 의료인들과 비대면 환경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채널인 브릿지를 선보였습니다. 일동제약은 현재 운영 중인 의료정보 플랫폼 후다닥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나우 후다닥을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미 2000년부터 자체 의료 포털 HMP를 운영 중이며 유한양행 뉴메디, 대웅제약 닥터빌, 종군당 메디뷰 등도 비대면 온라인 마케팅 채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데일리 동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